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11월이 왔습니다. 자, 11월이 왜 중요하냐? 박사님들 아시죠? 11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동안에는 검찰 수사 쪽, 그 다음 재판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심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스타트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스타트는 바로 11월 14일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고,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나오죠. 이거는 검찰 구형 벌금 300만 원,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징역 3년. 검찰 구형대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일 납니다. 무조건 떨어뜨리거나 무죄로 만들어야죠. 거기에 민주당이 맞불을 놓기 시작했죠. 바로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다. 무조건 일단 통과는 되겠죠. 네. 그럼 이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세 번째 특검법안인데 28일에 재의결 표결을 또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럼 왜 하느냐?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기화로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내부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 이거를 이때 맞춰서 14일, 28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정치권의 해석이죠. 자, 11월 아주 치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동행과 뉴스터디 당연히 이 내용들 앞으로 다뤄보겠죠. 그 예고편으로 오늘 걸 보시면 됩니다. 바로 스타트를 끊는 14일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치열했습니다. 자, 이게 또 참 흥미로운 게, 박사님들,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건데 뭐냐면 기부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근데 그 기부행위의 액수가 우리 작가님 돈인데 조심스럽게, 자, 10만, 이거 진짜 돈입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자, 10만 4천 원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내용인데, 이 액수는 아주 작아 보이죠? 네. 그렇지만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치열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이례적으로 2번 했습니다. 뭔가 더 따져봐야 할 게 있다고요. 그 마지막 결심 공판 그리고 최후 변론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딱 보시고 박사님들, 11월 14일 우린 딱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김혜경 씨는 다음 대선 때 선거운동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벌금 30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그런데 김혜경 씨가 3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본인도. 네. 그러니까 해당 선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 벌금 300만 원 구형이라는 게 검찰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형을 구형을 한 거고, 어쨌든 벌금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느냐가 이번에는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지금 문제가 된 그 건은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2021년 8월 2일에 벌어진 건입니다. 자, 2021년 8월 2일이 언제 때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캠프를 차렸을 때예요. 여전히 경기도지사직은 유지하면서, 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김혜경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인 거죠. 그죠? 근데 2021년 8월 2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이쪽에 붙일까요? 보이기 편하게, 김혜경 씨가 당시 전현직 의원 부인 3명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네. 그걸 얼마나치씩 먹냐면 1인당 26,000원. 김혜경 씨도 26,000원, 부인들은 다 1인당 26,000원짜리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이 룸 밖에서는 김혜경 씨의 수행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 운전기사 3명이 합쳐서 26,000원. 여기는 짜장면, 짬뽕 같은 좀 싼 음식들을 먹어서 3명이 26,000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26,000원 곱하기 5명이니까 13만 원어치를 이제 그날 밥을 먹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거냐면, 김혜경 씨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경선 캠프가 차려졌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 후원금 카드로 본인은 쓸 수 있어요. 26,000원. 네, 이거는. 나머지는 각자 내야 돼요. 사주면 안 돼요. 왜?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재명 대표 후보자를 위해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기부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김혜경 씨가 자신의 남편을 좀 도와달라고 전현직 의원 부인들을 불러서 밥을 사는 결국 자리니까 그래서 사주면 안 됩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각자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는 3명 이거는 사줘도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따르면 자세히 보십시오, 박사님들. 후보자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식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사주는 거예요? 김혜경 씨죠. 김혜경 씨가 후보자입니까? 아니죠. 예비 후보자입니까? 아니죠.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행원한테 밥을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자기 수행원들한테 밥을 사주면 안 됩니다. 이들도 각자 밥값을 내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결제가 됩니다. 아까 13만 원이었어요. 그죠? 총 요게 액수, 요게 13만 원 기억나시죠, 박사님들? 그런데 김혜경 씨 본인 밥값은 후원금 카드로 냈어요. 얼마? 2만 6천 원. 그래서 남은 돈이 10만 4천 원. 그러니까 전현직 부인 3명 그리고 수행원 3명의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또 하나 경기도 법인카드는 경기도 일하라고 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도 일입니까?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쓴 거니까 이것도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기 3명 중에 밖에서 밥을 먹은 3명 중에 1명이 바로 자, 여러 가지를 폭로한 조명현 씨입니다. 조명현 씨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씨를 계속 수행했다고 하는 그 배모 씨, 배 씨와 함께 김혜경 씨 집에 초밥도 배달하고 소고기도 배달했다는 그걸 폭로한 그 조명현 씨가 이 내용을 제보를 하기 때문이죠. 자,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됩니다. 바로 이날 아침이에요. 8월 2일에 벌어진 일이죠. 그날 아침에 그 배 씨가 조명현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서가 이제 여기 수행원. 서가 있는 카드로 1명만 계산할 거야. 누구 거? 사모님 거. 1명만 계산할 거야. 사모님 거. 나머지는 네가 정리하면 돼. 뭐로? 요걸로. 네가 카운터 가서 3명, 요 3명 거 결제하고 또 너희 먹은 거, 요 3명 너희가 먹은 거 하고 결제를 해달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실제로 경기도 법인카드가 10만 4천 원 긁은 거죠. 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그럼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뭐라고 해명하느냐? 배 씨, 요 전화한 배 씨, 본인이 뒤집어 씁니다. 뒤집어 쓴다는 거는 일단 검찰 쪽 시각에서 봤던 거예요. 이게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판단해서 결정했어요. 내가 조명현한테 가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김혜경 씨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건의 핵심은 과연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걸 결제한 걸 알았나? 이게 핵심입니다. 뭐 더 나가서는 지시했나? 자, 검찰은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 씨를 지금 기소를 한 거죠. 자, 배 씨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공모 공동정범 같이 이걸 꾸몄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일단 났어요. 이거 아주 그냥 최종 확정 판결이 땅땅땅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계산한 것 자체는 배 씨가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김혜경 씨 지금
재판이 1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배 씨가 내가 다 한 거예요. 김혜경 씨는 몰라요 라고 지금 김혜경 씨를 보호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혜경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동석자들이 다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참석자, 이 사람 당연히 조사했겠죠. 이 배우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김혜경 씨는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각자 계산을 했느냐? 근데 실제로는 각자 계산 안 한 거죠.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한 거니까. 근데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는데 계산하러 갔더니까 이미 결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나에게 정신이 급해 나왔는데 그 전후 식사 모임에서는 제가 제 돈을 했거든요. 유독 이때만 내가 미처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김혜경 씨가 이렇게 밥을 산 게 아닙니다. 자, 법원이 야 그럼 다른 건들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8월 2일 전후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까지 다 살펴봅니다. 자, 검찰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짧아요. 빨리 기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내에 기소를 해야 하니까 검찰이 일단 8월 2일 요거 하나로 기소를 합니다. 10만 4천 원으로.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건이 앞뒤로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기소는 이 건 하나로 됐지만 그때 다른 식사도 한번 봅시다. 왜?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지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걸 알았나? 지시했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건이면 김혜경 씨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밥값이 많았어요. 식사 자리가. 근데 이걸 다 몰랐다고요? 김혜경 씨가 이거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걸?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그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도. 동투더 뉴스. 박사님들,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지켜봐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검찰하고 김혜경 씨 배우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뭐 갖고 맞선다고요? 자,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기가 국회의원 배우자들하고 밥 먹은 거를 알았다. 김혜경 씨는 몰랐다. 자, 그러면 그래서 법원 파서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뭐냐? 자, 지금 본 거 아까 8월 2일이에요. 그죠? 그 앞뒤로 7월 20일에도 8월 18일에도 8월 25일에도 노원일 식당, 여의도 한식당, 여의도 한식당에서 다 이런 일들이 밥을 먹습니다. 김혜경 씨가.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걸 다 봤더니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한 건 마지막 결심 공판 때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이 건을 아주 집요하게 한번 파봅니다.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과 함께 어떤 건이냐? 바로 7월 20일 건입니다. 자,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서울 노원의 한 일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여기다는 한 명, 우모 의원의 배우자 둘이서 밥을 먹습니다. 노원 일식당에서 두 명이. 대신 밖에 수행원 3명이 더 있었어요. 총 5명. 네. 5명인데 검찰이 조사해보니 이 5명이 먹은 밥값이 9만 4천 원인데 그 9만 4천 원 역시나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었더라. 이거는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를 하진 않았지만 똑같다. 8월 2일과 구조가. 이 5명 값을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김혜경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똑같아요. 이때와. 식사 대금을 누가 냈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그리고 동석자가 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은 그 국회의원 배우자가 동석자가 내 것까지 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식사비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으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아까 8월 2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회의원 배우자들도 난감한 거죠. 지금 이 중진 의원 배우자인데 중진 의원 정도 되면 불법 기부행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선거법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 가능성이 높아요. 중진 의원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금 얻어먹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때는 내가 현금으로 냈고
그날만 유독 그때만 그랬더라는 거고, 검찰은 무슨 소리, 이거 다 얻어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알리바이를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으로 냈어요. 현금. 왜 현금?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죠? 현금은. 네. 이 94,000원은 지금 카드값만 기록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배 씨, 지금 다 결제를 시켰다고 하는 이 배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거예요. 나는 이날은 김혜경 씨와 이 배우자의 식사 대금을 결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인분을 결제한 건 맞아요. 그런데 3명은 요 3명 수행원, 나와 수행원들, 이때는 배 씨가 그럼 현장에 있었나 봐요. 그죠? 수행원 식사비고, 다른 2인분은 요 2사람 먹은 요게 아니라 내가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알탕과 전복죽 값을. 자, 이것도 포장이에요. 말이 다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은 현금으로 내가 냈다는 거고, 이 사람은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하겠어요? 그러면 다 빠져나갈 수 있죠. 불법 기부행위. 본인은 내 밥값 내가 낸 거예요. 얻어본 게 없으니까 본인도 빠져나가고, 사 얻어본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김혜경 씨 빠져나가죠. 김혜경 씨가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자, 검찰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낸 적도 없고 포장을 한 적도 없다. 이 5명 값 그대로 이 법인카드로 낸 거라 그래요. 자, 그래서 뭘 살펴보느냐. 법원이요, 이걸 살펴보라고 합니다. 법원이. 이 식당, 노원 일식당에 요거를 같이 보자고 합니다. 뭐냐면 포스기. 여러분 포스기라고 하시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식당에서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 만약에 주문을 해요. 자, 이거 식당입니다. 이 일식당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제 김혜경 씨와 부인이 이제 룸 안에서 밥을 먹어요. 직원이 이제 주문 받으러 가죠. 자,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2사람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도 3명이 이제 밥을 먹었겠죠. 그러면 이 종업원이 가족 요거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다 먹고 계산하러 가요. 그럼 카운터에 이렇게 뜨죠. 9번 룸을 누르면 9번 룸에 뭘 먹었는지 메뉴가 뜨죠. 총 금액과. 그러면 요걸 이제 현금으로 할 거냐 카드로 할 거냐 눌러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시스템을 포스기라고 합니다. 이 포스기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문 당연히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회계 시스템이라 요 매출이 다 알아서 계산이 돼요. 매출 계산이 되고 요게 나중에 세금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원스톱 시스템이에요. 자, 이 포스기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검찰이 들여다봤더니 경기도 법인카드로 94,000원 걸은 게 딱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배우자는 현금으로 냈다 그랬잖아요. 현금으로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금은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죠? 자, 왜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그건 기록이 남아요. 자, 그런데 현금으로 그냥 낸 거면 기록이 안 남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 포스기를 아주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영수증 발급받으면 당연히 기록이 남고, 영수증 발급을 안 해도 현금으로만 냈더라도 매출에는 잡히더라는 거예요. 매출에는. 여기 매출에는. 그러니까 9번 룸에 매출에는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냈으면 이때 매출이, 이 9번 방의 매출이 94,000원 플러스 뭐 예를 들어 전복죽이나 알탕이 뭐 이게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이 플러스된 11만 4천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9만 4천원만 딱 남아 있더라. 매출이 그게 다더라. 현금으로 낸 기록이 없다. 현금 결제 기록이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자, 그러면 포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도 가능성이 없다. 왜 없냐? 자, 봤더니 포장은 아예 주문 받을 당시에 포장이냐 아니면 매장에서 먹냐가 바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자,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요. 그럼 어디다 줘요? 이걸 입력을 하면 바로 주방에도 포스기가 있대요. 모니터가. 그러면 그 모니터에 뜬다는 거예요. 이 메뉴와 함께 이 메뉴가 포장인지 매장에서 먹는 건지. 왜냐하면 포장을 하게 되면 조리인지 뭐 비조리인지 모르지만 별도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는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포스기에 포장으로 한 내역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혜경 씨 변호인이 이렇게 또 반론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검찰 얘기도 맞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데 현금으로 낸 기억이 없는데 자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왜?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삭제.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이 배우자 말대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이때 매출이 94,000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걸로 매출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 식당이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삭제를 하느냐?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요것만 삭제하면 94,000원을 번 것만 거기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되니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삭제할 수 있더라. 물론 이 식당이 나쁜 마음 먹고 삭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다. 여기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포장 음식에 대해서는 아니 실제로 추가 주문을 했는데 내역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재판부가 마지막 날, 마지막 결심 공판 때 함께 들여다봅니다. 지금 8월 2일 것만 기소를 됐는데 이 7월 20일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 검찰은 이거 상습적으로 다 똑같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자 이때는 모르고 다른 날에는 아예 물론 김혜경 씨는 몰랐고 실제로 이거는 누가 계산했는지 계속 모르고 동석자가 낸 줄 알았고 실제로 동석자가 낸 거다. 그죠? 동석자가 낸 거다. 그러니까 이때 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상식적인 거 뭐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럼 실제로 다른 때는 어땠던 거야? 한번 들여다본 거죠. 이게 상습인지 아닌지. 자, 이 상황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검찰의 최후 의견 그리고 김혜경 씨의 최후 진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박사님들 요즘 뭐 최후 의견 진술, 그다음에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많이 봅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여다 보시죠.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경험칙적으로, 사건 경위나 통화 녹취 무엇을 따르더라도 명시적 암묵적으로 김혜경 씨의 승인 통지 없이 배 씨가 식사비를 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기부 범행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피고인 김혜경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각자 냈다,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그럼 각자 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 김혜경 씨는 2021년 7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살펴본 그 일식당에서 그 국회의원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배우자가 내 식비까지 결제한 줄 알았다고 진술해요. 그런데 이 배우자는 당시에 내 식비만, 본인 식비만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증언하고 김혜경 씨의 수행하는 그 배 씨는 내가 저녁에 먹을 음식을 포장하고 나는 수행원 식비만 계산했을 뿐 김혜경 씨와 그 배우자 식사비는 계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안 맞는다는 거죠. 각자 결제한 줄 알았다고 사후에 서로 입을 맞춰놓고 진술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을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일식당 포스기 자료에 이 배우자가 현금 결제했다. 그리고 배 씨가 자기 포장을 한 거다. 이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본건은 피고인 김혜경 씨가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한 범행으로 금액과 관련 없이 재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배 씨를 이용해서 당시에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었으니까요. 범행을 저질렀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한 거죠. 자, 그리고는 이것도 나빠요. 뭐가요? 2010년부터 10년간 피고인을 떠받들고 섬긴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빠져나가려는 것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하고요. 또 이 김혜경 씨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했다고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면서 이걸 재판에 쟁점을 흐렸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몰고 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선고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최후 의견 진술한 겁니다. 자, 김혜경 씨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혜경 씨가 누구에게 접대라거나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되는 모임이란 걸 인식, 알았나 몰랐나가 판단 기준입니다. 자, 김혜경 씨는 타인에게 사적으로 대접, 사주거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기본 인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김혜경 씨는 제보자 조명현이 이 자리에 와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녹취만 봐도 제보자가 그런 사실을, 이 조명현 씨가 그런 사실을 김혜경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녹취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이 녹취죠. 배 씨가 조명현 씨에게 네가 가서 결제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비밀이라고 해야 돼. 조명현 씨가 자기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김혜경 씨에게 알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몰랐을 겁니다. 라는 논리죠. 자, 피고인 김혜경 씨와 배 씨의 관계. 자, 이 배 씨는 피고인 김혜경 씨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김혜경 씨는 배 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요거에 대한 반론인 거죠. 배 씨 진술을 보면 농밀하게 아주 모든 걸 자세하게 공유 공무한 관계가 아니라 배 씨가 김혜경 씨를 어려워하고 지원하고 싶은 대상으로 생각했었고 자신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김혜경 씨와 공무한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운 상태고 내가 좋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했을 거란 얘기죠. 거기다 김혜경 씨는 정치인 아내긴 하지만 일반 주부였습니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배우자의 부인으로 캠프에서 정해준 일정대로 그냥 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식비를 어떻게 결제할 건지 그런 것들을 김혜경 씨가 알아서 챙기고 결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선거판을 아는 사람이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보통 후보의 배우자들은 이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캠프가 시킨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김혜경 씨는 몰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 엄중한 선거 국면에서 과연 피고인 김혜경 씨가 배 씨가 같이 공모를 해서 야, 우리 앞으로 내가 배우자들한테 우리 남편 잘 선거운동 해달라고 얘기할 거니까 사전 선거운동 할 거니까 대신 바깥은 배우자가 내면 그게 선거운동이 되겠니? 그러니까 네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어라 라고 공모하는 걸 그게 범행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기본 인식적으로 내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건데 이걸 공모한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씨가 최후 진술을 합니다.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배비서에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검사님이나 판사님에서 의심스러워 할 만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 송구스럽고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4억 원을 벌었다고 해도 검찰이 무혐의로 기소도 안 하는데 꼴랑 10만 4천 원 밥 사준 걸로 이렇게까지 괴롭힐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죠. 야당으로서. 하지만 이 기소의 내용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실제로 김혜경 씨가 알고 불당한 기부 행위를 했느냐? 그러니까 밥을 사줬느냐? 그것도 심지어 경기도 법인카드로 요 내용입니다. 그걸 김혜경 씨가 알았겠냐? 몰랐겠냐? 정말 김혜경 씨나 배 씨 말대로 배 씨가 그냥 스스로 김혜경 씨가 좋아서 김혜경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으로 긁었느냐, 카드를 긁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혜경 씨의 유무죄 그리고 실제로 벌금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느냐가 판단되는 겁니다. 11월 14일 1심 판결 보고 또 흥미로운 결과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박사님들 잘 보셨죠? 11월 14일 이제 재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1월 14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1번 선거법 위반, 2번 뇌물수수, 3번 위증교사. 보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택되시면 선물 드립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219회 퀴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틀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1번 서울대 법대, 2번 선거 출마, 3번 검사 출신. 자, 한동훈 대표는 뭐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나간 적이 없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알렉스 스톤님 당첨되셨습니다. 짝짝짝. 자, 2번 선거 출마. 다음부터는 사지선다로 내달라고 하시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어색하시네요. 주로 4번인가요? 요즘 애들 시험 보면 5번까지도 나오기도 하던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KJ리님 2번 선거 출마 맞춰주셨고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강선홍님 당선되셨습니다. 자, 두 분이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비교해서 잘 알려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답니다. 종종 오십시오. 종종 오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약속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진우님 2번 선거입니다. 고3 학생이래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때 삭감창님도 고3이었는데 고3 학생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자, 뉴스를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동행과 뉴스터디 그리고 채널A 뉴스 아는 기자 통해서 정치 박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는 기자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슈를 쫓아가시고 동행과 뉴스터디에서 그걸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공부하시면 뭐 완벽하게 정치 박사 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당첨자는 하전근님일 수도 있고 하정은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가시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채널A 뉴스 채널로 가신 다음에 커뮤니티 누르면 당첨자 명단 뜨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오니까 하전근님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맞으실 것 같아요. 계속 쭉 승승장구하세요. 예습 복습해가면서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은 다음 편에 뭘 하는지 예고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또 예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제가 설명드렸죠? 꼭 가서 선물 받으시고요. 자, 11월 뭐 이제 11월인데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십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독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